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회사법인 만나 CEA 전태병 공동대표입니다. 강소도시 세미나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운영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뭐 강소도시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농업과 농촌에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셨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저는 단순하게 에라 모르겠다,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일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만나 CEA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방식의 어떤 생산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자급자족 사회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의 모습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수경재배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을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활용한 농업 생산 방식을 통해서 농업 생산 기술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T 기술과 다양한 기계공학적인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농업 생산 방식을 조금 더 인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생산 방식을 개발해서 연중 날씨에 상관없이,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해외에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농업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08학번입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와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던 동아리 학생들끼리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다가 대회도 나가고 경주용 대회도 미국에도 출전해서 다녀오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리고 카이스트 내에서 무선 충전이 되는 버스, OLEV라는 그 전기차 버스를 만드는데도 같이 연구 개발을 했던 그러한 팀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08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주택 시장이 무너지고 실물 경기가 무너졌는데 중앙은행이 채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주면서 다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전 세계가 큰 위기를 겪게 될 텐데 실물 경제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텐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10년 전에 저희는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저희가 이제 10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8년, 9년 동안은 저희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많은 돈을 찍어내도 전 세계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금방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저물가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세웠던 가정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업 방향을 피버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올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단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농업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의 고통을 좀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인플레이션을 허용한 채로 금리를 낮추는 부양책들을 써야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굴레에 드디어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도화선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보이고, 이 상황이 조금 더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그때 세웠던 가설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금리를 중앙은행에서는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고, 민주주의 시대 사회에서 표심을 깎아먹는 그런 국민 경제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결정들을 정부에서는 아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에 또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가 복합 위기를 현재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비가 올라가는 거에만 그치지가 않죠. 농업에도 이런 전기
그 연료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화학 비료가 모두 천연가스라든지 일반 석유가스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어떤 비료화하는 작업에 굉장히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기가 들어가면서 농산물 비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더해져서 농산물 가격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므로써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CO2의 그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겠다라고 전 세계가 달려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에서의 운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27%입니다. 농사를 지음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11%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도 우리가 줄여나가지 않으면 점점 이상고온 그리고 기후변화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탄소 배출과 같은 문제가 농업에서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아마 주목이 받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솔루션들이 점점 필요해질 것입니다. 농촌 내에서 평균 경영주의 연령이 지금 만 67.2세입니다. 그리고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는 전체 농가의 0.7%입니다. 저희가 처음 농장에 진천이라는 어떤 시골에 왔을 때 농장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 양도인이 지금 한 분만 살아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농촌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귀농 인구가 아무리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가의 수의 감소, 그리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인구 감소의 그 사태의 심각성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에 사람을 늘리든지 아니면 사람이 적게 들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저희는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내 정서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도 장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는 이 농산물 가격 폭등이라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공급망의 붕괴가 얼마나 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기회라고도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농업과 관련된 솔루션을 빨리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I'm ready. Action. 이분은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양어 수경재배, 그러니까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식물도 기르는 어떤 그런 농업을 하는 아쿠아포닉스에서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머레이 할렘이라는 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처음 시작할 때 2011년에 머레이 할렘이 하는 농장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듣고 배우고 왔는데,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농장에 왔을 때 찍었던 영상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에서 자기가 돌아본 농장 중에서 아쿠아포닉스 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은 저희 만나 CEA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생산 기술에만 포커스를 해서 그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쿠아포닉스라는 이 농법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그 카자흐스탄에 2018년, 그리고 사우디에 2019년, 그리고 미국에 2021년에 수출을 했었고, 몽골에도 현재 수출 계약이 되면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큰 농장들을 많이 보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에 70억, 80억 이상의 그렇게 시스템 솔루션 매출을 일으키면서 잘 성장을 해왔었는데, 저희에게도 큰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는 수출길이 막히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저희 기업에게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됐고, 저희는 루트스퀘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출길이 다시 열리기 전에 농업 시스템을 전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기획하다 보니까 농촌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문화 컨텐츠들의 부족이라는 그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업이 다시 일어날 수 없겠구나, 농업 생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문화를 기술과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이 공간을 원래는 농업 전시 공간을 위해서만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좀 더 문화를 결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루스케어를 완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임야지대 그리고 논이 섞여 있던 부지였는데요. 약 5,5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저희가 매입을 하여서 농업 전시 홍보 공간 그리고 농촌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문화 컨텐츠들을 농업을 기술을 기반으로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정말 수도 없는 기획서와 기획안을 가지고 그냥 계속 수정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회의하고 기획안 바꾸고. 그래서 정말 이 뜯어 고친 기획서의 버전이 뭐 150번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의와 우리는 과연 이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착착 건축소 사무소의 김대균 소장님과 그리고 PDG의 나운영 대표님을 만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글로벌 건축 행사인 하우스 비전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해보자. 그런데 그 주제를 농업의 농이라는 주제로 한번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저희의 목적에도 부합을 했었고 그리고 농촌 사회에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문화라는 부분도 주거랑도 또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결정을 하고 이 농이라는 주제로 이 루스케어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저희 회사에서 메인 스폰서로 기획을 하게 됐고 다른 건축 행사와는 다르게 전시하고 나서 없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영구 보존되는 건축물로 이 행사를 개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저희가 맨 땅에 헤딩을 했던 순간들인데요. 이게 첫 토목 공사를 했던 시기고 건축 터파기도 했었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도 시공 완료를 했었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겨울철에 추진하는 바람에 겨울에 2020년 12월인데 겨울에 콘크리트를 붓는 바람에 하자가 생겨서 많은 소송과 다툼을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메인 온실 기초가 한번 무너져서 다시 시공한 적이 있고요. 중목고조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이때는 목재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진 않았어요. 코로나가 당장 터졌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공사업체들이 점점 도산하더라고요.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느껴서. 그래서 공사비도 끝날 때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희 회사도 휘청휘청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농촌 환경에, 농업 환경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이런 것들을 이제 완공을 했었던 사진들입니다. 2022년 저희가 5월 3일에 하우스 비전이라는 행사를 6월 18일까지 잘 개최할 수 있었고 진천군의 골프장 등의 수요 때문에 1년 동안 방문하는 그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2달 동안에 이 루스케어에 2만 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이 방문을 하게 됐고 지금도 하우스 비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 정도 60%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아주고 있고 저희는 농업으로만 관련된 컨텐츠로만 이곳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우스 비전 행사했던 저희 루스케어 공간이고요. 이건 양의 집이라는 집이고 여기는 이제 문화를 재배하다 라는 컬티베이션 하우스라고 하는 김대균 소장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카페 공간처럼 쓰고 있고요. 여기는 SKAM 아키텍트의 민성진 소장님이 건축하셨던 곳이고 농막을 주제로
디자인했던 곳이고, 이곳은 최욱 소장님이 작은 집이라고 하는 집을 디자인했던 곳이고요. 여기는 100% 키친이라고 해서 루스케어에서 재배되는 작물만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쿠아포닉스라는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어도 양식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장어 덮밥을 메뉴로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농업 생산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재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어와 쏘가리와 철갑상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첫 번째 사진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많은 가족 단위로 와서 이 공간에서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또 별보기 천측 관측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고, 두 번째 사진은 테슬라 오너들이 차량 100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동호회에서 차박을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는 곳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마커스라고 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 찬양 집회도 이 루스케어에서 개최를 해서 정말 지역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행사들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마약을 재배해서 유통하는 그런 영화도 지금 찍고 있고요. 그리고 신차 전시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간 대관문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오고 있어서, 그리고 유아 키즈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정말 자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관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루스케어를 지어놓고 보니 저희는 생산 기술을 혁신하려고 이 공간을 지었는데 문화적인 부분이 정말 농촌에서는 갈급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쪽 부분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강소도시의 시작이 강소농업에서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천구는 유례 없이 96개월 동안 인구가 지금까지 증가를 해온 되게 특이한 농촌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71.4%로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만큼 강소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런 공간이지만, 이제 점점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진천이 시로 승격되기 굉장히 직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소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강소 농업에서 볼 수 있는 그 요소와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잘 캐치해 나간다면, 제가 이 강소도시라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